안녕하세요. 오늘 5월 5일 오늘의 알트코인은 STP입니다. IM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자, STP 토큰이라고 해야 되죠. 토큰 할 수 있는 이 부분들 STP는 스탠다드 토커나이제이션 프로토콜에서 발행자가 전 세계 각국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다. 화폐 단위는 STP 토큰이다. 블록체인 컨설트 회사인 블록 72가 개발 및 출시한 암호화폐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STP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은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게 STO가 될 수가 있죠. 스톡을 똑같습니다. T는 토커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S는 스톡이죠. 약간 증권을 토큰화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STO. 이런 부분들은 증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증권 외에도 또 다르게 여러 가지로 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토커나이제이션을 하는 게 있고, 또 별 외에 있는 이제 자산들을 또 만들어서 서로 다른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합성 자산으로 만들어내는 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커나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합성 자산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STO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STP는 규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예전에 덱스 거래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얘기할 때 신세틱스 얘기 드렸습니다. 신세틱스 얘기 드렸고요. 국내에도 지금 STO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죠. 국가 단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TO 관련되어 있는 거 국내가 꽤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멀지 않은 시간에 이제 STO에 대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또 다르게도 또 얘기하면은 또 조각 투자로도 또 활용됩니다. 조각 투자라고도 얘기돼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미술품을 사든가 어떤 특정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각각의 쪼개는 거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거죠. 소유권을 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법적인 부분에서 등기에 관련된 있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소유권에 관련된 있는 거, 저작권에 관련된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법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오프라인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 산업들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시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 금융, 투자 금융 기관들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법적인 준비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금융정부 당국 차원에서도 그렇고 법률적인 구성이 갖춰져야지만 이 부분들이 사실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준비되는 동안에 금융기관들, 금융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이 부분들이 수면에 드러났을 때는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가 되고 기존의 우리가 말하는 증권회사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인 개입이 되겠죠. 이게 그럼 암호화폐하고는 연관이 없느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그럼 얘들도 이런 증권사들도 이런 지금 현재 암호화폐 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시스템을 결국에는 같이 이용한다, 같이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증권사는 증권 예탁원이나 뭐 이런 다른 데서 기존에 예탁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전산 작업만 가능하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았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의 금융 시스템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바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변화돼 갈 거라는 거예요. 토큰화 시킨다는 의미는 우리가 암호화폐 토큰의 가장 큰 특성이 전송이 자유롭다는 거죠. 전송이 자유로운 거예요. 하고 P2P 개념이 적용이 돼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증시에서는 안 됐죠. 안 됐어요.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현재 이런 토커나이제이션을 했을 때 나오는 전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고 이 부분들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면서 조회 가능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오픈 서비스로 가게 되면은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인 전산 시스템에서 지금 거의 뭐 혁신적인 수준으로 바꿔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금융 전산 시스템이 많이 바뀌게 된다. 많이 바뀌게 되고 그런 거에 드러나는 측면이 뭐 STO든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거라는 거예요. 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여느 산업들과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물 밑에서 큰 변화가 지금 파도가 돼서 쓰나미처럼 물 밑에서 지금 파도가 치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이제 육지에 다다르면 쓰나미가 에서는 표가 안 나다가 육지에 다다랐을 때는 거대한 벽으로서 나타나듯이 똑같이 그런 지금 직전의 움직임일 것이다. 직전의 움직임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생활에 이제 우리들이 마주하게 되는 시기가 그리 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볼 때 보면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또 뭐가 나오면은 뭐 이더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각각의 네트워크 큰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이런 플랫폼들, 네트워크 플랫폼들, 이더 뭐 바이낸스 체인, BSC 이런 데가 주목을 받고요. 이 안에 있던 각 레이어 2 레벨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또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좀 주목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여러 또 서비스 레이어에서 진행되는 여러 앱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앱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그럼 얘들이 왜 이게 필요하냐? 왜 이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이게 뭐 소유권 이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매개 변수들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큰화되는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것. 어떤 거는 그림에 대한 조각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건 부동산, 어떤 건 건물, 어떤 건 토지, 어떤 건 저작권, 다양한 케이스의 접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접근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법적인 요소에서부터 다양한 케이스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마트 컨트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블록체인에다가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올리는 거예요. 계산식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블록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얘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을 올리고 나면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면 앞에를 폐기를 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수정에 대한 부분들 이전에 만들었던 스마트 컨트랙 1번을 쓰던 사람자들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정교한 프로그램, 정교한 설계 이런 게 필요하게 됩니다. 뭐 금융적인 설계에서부터 그거를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교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개발자들도 또 필요하겠죠. 이런 비즈니스나 산업이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제가 이렇게 계속 알트코인 소개하면서 뭐 그거 얘기하면서 그 반개되는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저리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코인의 매매만 보는 시기가 이제 곧 끝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없어지진 않아요. 계속 진행되겠죠. 거래가 되고 매매가 되고 투자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본업에도 변화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오는 시간이 인생의 기회가 될 거예요. 인생의 기회로서 자리 잡을 겁니다. 이전에 95년도, 96년도, 97년도 그리고 뭐 2000년 이때 지금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게 지금은 일상화돼 있지만 그때는 그 시절에는 그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똑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을 얘기하고 암호화폐를 얘기했을 때 사용자들이 뭐 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모르고 그냥 지금의 기존에 있는 거에 익숙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모든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이런 큰 변화를 보고 그거를 기회를 만드는 거는 단순히 코인을 매매하면서 기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부가적인 겁니다. 부가적인 거고 본인의 본업에서 기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개발자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뭐 또 새로운 사업을 뭐 스타트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고려하실 때 크게 펼쳐지는 산업들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금융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계셔라. 자, 지금 물밑에서 한참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첨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거 STP에 대한 내용만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토큰화되어 있는 자산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세상에 펼쳐질 건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단순히 증권형 토큰이라고 뭐 증권을 쪼개서 토큰화 시키고 내랑은 상관없잖아 라고 접근하시는 분한테는 내내 지금의 상황의 연속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시는 분들은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시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살피시라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이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
예, 이런 부분들이 뭐 단순히 뭐 코드를 잘 짠다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단순히 코드만 잘 짜는 게 아니라 이 글로벌을 염두에 두고 한번 올려놓고 나면 변경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교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가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제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만 잘하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앞으로의 펼쳐질 부분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자, 이렇게 소유권, 부분적 소유권,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기존에 이제 어떤 물건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할 때 쪼개서 사는 부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개인이 한두 명이서 할 때보다는 당연히 금액이 커지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합성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자산에 가치를 플러스 하면서 별도의 또 자산을 만들어내서 유통을 시키고 해요. 그게 기존의 금융기관에서는 파생상품의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파생상품의 보통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면은 암호화폐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 시장으로 이제 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블랙락 같은 큰 곳에서 이런 STO에 대한 부분들의 연구를 하고 어떻게 여기서 시장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거기서도 주도적인 세력을 유지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형성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STO를 언급하는 코인들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이 가치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격이 막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이런 부분들을 STP를 만드는 곳에서는 이제 그런 기존의 금융기관들하고의 연결고리들이 있는지 유심히 보셔야 되겠죠. 그게 실제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가치로서 환원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코인의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의 암호화폐 쪽에서의 펀더멘탈이 될 거예요. 펀더멘탈. 자, 이렇게 이제 시대적인 요소들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 STP는 그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물론 얘가 표준이 되고 얘가 잘 나간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언급이 되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얘기했던 종목들은 주목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STP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기는 뉴스는 아직은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아직 그리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차트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좋은 프로젝트든 뭐 어떤 거든 좋은 가격에 내가 매수를 해서 좋은 돈벌이가 돼야지 사실은 좋은 투자를 한 게 되죠. 냉정하게. 그런 측면에서 항상 좋은 가격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점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됨으로 해서 나에게 큰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살피는 겁니다. STP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 21년도에 움직임에서 큰 파동이 나왔죠. 큰 파동이 나오고 하반기에 더 큰 파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형성됐던 중요값들이나 뭐 여러 값들을 다 만족했어요. 거의 더블로 뛰었어요. 더블로. 이거는 뭐 보도 안 하고 차트적으로는 5점 만점에 5점을 줍니다. 이거는 가치적인 측면이 아니고 차트 패턴적으로 그렇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파동이 매우 커졌다. 파동이 매우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이 커진 만큼 이 구간 움직임 폭도 클 거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후에 나왔던 움직임들에서 그러면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이때 하반기 때 나왔던 움직임에서 체크되는 게 중요값들이 있고요. 구간 끝 있죠. 구간 끝. 자, 이렇게 해서 살필게요. 그러면 자, 여기는 캔들상으로는 하방이 타라고 나서 여기는 만족했죠. 여기도 하방이 타라고 나서 만족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돌파 가능성을 볼 수 있죠. 여기도 여러 차례 두들겼으니까 돌파 가능성. 여기도 돌파가. 이렇게 해서 STP는 앞에 전고점을 할 수 있는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구간 끝 지지 테스트 이후에 되돌림 반등이 어디까지 갔는지가 중요하죠. 거기가 일단 가시권으로 볼 수 있는데 구간이 거기까지는 열렸다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여기는 돌파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자리다 정도의 의미고요. 자, 여기 하방 이탈을 했죠. 지지 테스트 이후에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반등이 자 여기까지 갔어요. 2021년 10월에 150원에 대한 공략까지만 전개됐습니다. 여기를 종가로 위로 올라가서 확보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움직이면 여기에 공략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가 공략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갈 거라 보는 거예요. 캔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만약에 나온다. 그럼 여기에 대한 공략하는 과정에서 돌파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전체 파동으로 보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파동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은 열어두고 볼 수 있다. 그럼 여기 위에
정리를 해놓고 파동이 올라가서 정리를 해놓고 종가를 확보하고 종가를 확보하는 걸 얘기합니다. 일봉이니까 일봉 종가를 확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가를 확보해 놓으면 여기가 구간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차 지지 테스트를 하고 다음번에는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 끝에 빠지고 지지 테스트 이후의 움직임을 중요시 보는 부분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가 확보를 못했어요. 종가 확보가 안 됐죠. 여기 이후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여기가 파동의 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 가는 과정에서 캔들적으로는 위로 돌파 가능성이 있다. 종가 확보 여부를 통해서 우리는 구간이 열리는지를 볼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고는 있다. 150원은. 자,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5월 달이죠. 2022년 5월, 6월의 움직임입니다. 루나 사태가 있었던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때 큰 폭의 조정이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때 22년도의 움직임들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캔들들이 제법 나왔어요. 누적이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1년치니까 1년치로 보면 좀 더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다른 여타의 코인들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다. 괜찮은 편이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거래량은. 자, 이 움직임에서 자, 여기도 중요값들하고 이래 나와 있죠. 제가 옆으로 옮겨놨는데 중요값들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 중요값에 대한 공략이 이루어졌죠. 하단 변곡에 대한 부분의 지지 테스트 이후에도 종가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략 가능.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여기 구간 끝에는 공략이 안 됐어요. 구간 끝에 공략은 안 됐는데 여기 캔들인 앞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여기가 저항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여기 양봉이 하나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저항, 여기도 저항, 저항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103원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아까 했던 2021년 하반기 때 나왔던 구간의 중요값에 대한 공략이 가능한 포인트는 103원입니다. 그래서 103원 위로 올라가는 게 5월의 구간 이탈이 나오는 것과 같이 겹치네요. 같이 겹치는 겁니다. 5월의 구간을 벗어나면 2021년도 하반기 때 구간을 공략을 진행이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전체 움직임에서 그러면은 5월의 중요값 하방 이탈하고 역시 똑같이 하단 변곡을 내려왔습니다. 하단 변곡이 내려온 상태에서 작년의 움직임을 마무리하고는 2023년도 상승세가 반등이 나오면서 공략된 부분들을 좀 더 이어서 살펴봐야 되겠죠. 이후의 움직임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 이때 형성돼서 하단 변곡 아래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두들기는 과정이 11월에 중요값에 종가 확보하는 과정하고 같이 겹칩니다. 이때 양봉 꼬리가 쫙 나오면서 5월의 중요값까지 공략이 됐어요. 그럼 여기가 한번 저항이 잡혔고 한번 저항이 잡혔죠. 그러면 이후에는 여기가 두 번째 이라고 세 번째 돌파 여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이때 또 꼬리가 또 나왔어요. 나오면서 두 번째 그러면서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지죠. 자, 여기에 움직임이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 여기에 41.5원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냥 밀어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 하단 변곡 5월의 하단 변곡도 지지를 받지 않고 밀어 올렸어요. 이건 아주 불안한 측면입니다.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에서 많은 경우가 이렇게 5월의 하단 변곡을 지지를 하지 않고 반등세가 나온 경우들이 많아요. 5월의 하단 변곡 아래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럼 그 아래에서 형성됐던 변곡점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깨지고 갔어요. 지금 현재는 보면 STP 같은 경우는 SPT는 5월의 구간을 공략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얘는 차트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센 놈이에요. 비트코인보다 하락률도 약했을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5월의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인데 얘는 이미 5월의 공략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비트코인과 같거나 비트코인보다 좀 더 강한 놈인 거예요. 차트적으로는. 그래서 주목해도 될 것 같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긴 근데 11월의 중요값 46.1원은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했네요. 5월의 하단 변곡 만약에 깨져서 온다면 여기에 지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되고 여기에 깨지면 자, 여기까지는 봐야 되겠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를 안 밟고 간 거는 사실은 상당히 부담인 거예요. 차트를 체크를 하고 이후에 지지할 때 어디서 잡아야 될지를 염두에 둔다면 여기 때문에 계속 여기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깨지고 내려오는 상황이 펼쳐질 때는 바로바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46.1원은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았으니까 여기는 강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공략할 때 43.1원인 하단 변곡을 같이 공략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움직임이 반등이 나오면서 11월 구간 끝에 대해서도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했죠. 여기에 구간 이탈 종가 확보하고 난 뒤에 좀 나온 조정이 여기 구간 끝에서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했기 때문에 재차 돌파가 이어졌습니다. 이 돌파는 5월의 중요값
그리고 여기 5월의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한 공략으로 추가로 이어졌어요. 여기에 공략이 되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오죠. 이 조정이 대부분 다른 차트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2월 말 3월 초의 반등 구간이죠. 비트코인도 이때 반등이 나왔고요. 이때 움직임을 보니까 202평, 자, 일봉 차트 202평에 대해서 음봉 종가 지지를 받았어요. 음봉 종가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세다, 센 게 맞다, 센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재차 반등이 났죠. 이 움직임이 자, 여기서 박스권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 2월에 구간에 대한 값들이 나왔죠. 구간의 값들이 나왔고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3월의 값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월, 3월을 같이 봅니다. 자, 2월달 이때 형성돼 있던 박스권, 그리고 3월달 고점에서 형성된 박스권, 자, 두 개가 있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지지가 자, 여기서는 깨졌죠. 여기서는 깨졌는데 자, 중요가 2번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얘기해요. 자, 여기서의 지지는 자, 여기는 깨졌는데 여기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았어요. 자, 여기도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였고요. 자, 여기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받았는데 여기서는 깨졌죠. 여기 한 번, 두 번인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올 개연성이 있겠죠. 예,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세 번째 올 개연성을 염두에 둡니다. 자, 이 움직임을 보고 이때 여기서의 지지 반등이니까 얘는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거죠. 상단 변곡으로의 공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왔죠. 올라와서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를 받으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 올라온 만큼의 올라오는 되돌림 상승이 같이 진행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또 박스권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또 상단 변곡이 또 형성됐거든요. 예, 여기 움직임이 추가로 진행이 됐어요. 자, 이때 나오는 반등 움직임 보니까 대부분 자, 여기 꼬리는 찔렀죠. 이 꼬리가 80.70, 여기가 꼬리가 80.90이네요. 여기 피보나치 값은 여기에 되돌림, 2월에 상단 변곡의 되돌림으로 체크를 해놓으니까 여기 공략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계속 순서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럼 고점을 어디로 잡을 건가? 여기 상단 변곡이 나오고 난 다음에 형성이 됐다라고 여기서 언급해 드려요. 그러면 상단 변곡이 올라가고 나면 거기서 매도를 치든 아니면 매도 치는데 그 지지를 받으면 따라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공략은 어디를 가냐? 1.618 아니면 2를 가는 거예요. 되돌림 상승이 전개되니까. 그래서 상단 변곡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대부분 언제 파냐면 여기서 팔아요. 그냥. 여기서 많은 경우들이 팝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걸 보고는 대부분 여기서 사요. 그리고 물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상단 변곡이 나왔다라고 저희들이 값을 공유를 해드려요. 그러면 상단 변곡 위에 있고 지지를 유지하는 모습이면 일단 여기에 되돌림 값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값들에 본인이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면 팔려요. 팔린다니까. 이렇게 여기가 되돌림 최대치죠. 여기 한 만큼 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런 값들의 종가를 어디서 형성하는지를 봐야 되죠. 난 종가 여부와 상관없이 각 값에다 매도, 예약 매도를 걸어 놨으면 내 건 다 팔렸어요. 제가 값을 공유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판단을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종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 종가에 따라서 지지 라인의 움직임이 별도로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종가가 여기서 형성이 됐으면 센 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받아요. 많은 경우에 상단 변곡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면 더 내려오겠죠. 그게 아니면 또 더 내려올 거예요. 뭐 여기서 매수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종가 형성이 됐다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면 추가로 0.5나 0.618 이렇게 자리로 테스트가 이어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은 하시고 나면 제시되는 값에서는 대응을 하면 반드시 자리는 주더라. 그때 필요한 건 뭐다? 인내심이다. 인내심. 자, 그 움직임에서 자, 이 이후에 움직임의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 여기를 공략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그래서 상단 변곡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 얘가 올라가서 위를 지지를 받으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 붙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표상으로는 RSI가 여기가 100% 과매수 구간일 경우에 많아요. 그래서 RSI 과매수 70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딱 그 근처든가. 그럼 사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갈 때는 그래서 일단은 매도 대응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자리를 준단 말입니다. 자리를 줘요. 팔고 나면 자리를 주면 그때 매수를 받아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나온 움직임을 보면 자, 여기가 지지가 여기 보면은 음봉의 값이 61.6원이네요. 61.6원. 자, 여기가 확정적 음봉 종가가 61.6원입니다. 상단 변곡이 61.6원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정확하게 지켰죠? 예, 지켰으니까 또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종가를 만약 확보했으면 이 움직임은 여기 피보나치 2로 갔을 거예요. 거의.
높은 경우에 2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일단은 여기를 다시 공략하고는 다시 매도가 나왔죠. 매도가 나왔어요. 여기를 공략한 거예요. 구간 이탈하고. 여기에 또 지지를 보니까 자, 여기 3월의 구간의 지지는 사실상 거진 다 깨지고 있어요. 여기는 확정적 지금 음봉 종가 지지를 유지하는 모습이니까 또 상단 변곡 공략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재차 또 지지 깨졌으니까 여기와 여기의 지지 여부를 같이 살펴야 되겠죠. 근데 지금 STP는 보니까 여기는 지지가 깨졌어요. 앞에 종가가 깨졌죠. 예, 종가가 깨졌으니까 얘는 이 상태에서는 보면은 여기를 노리는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만 보면 여기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54.5원. 이게 딱 보니까 자 202평하고 이어지겠죠. 202평 지지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이라고 하면은 대략 맞아지네. 54.5원, 54원 구간이 다음 턴에서 중요한 저점 지지 라인이 될 것 같다 정도로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 61.6원은 지금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61.6원을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은 얘는 또 뭐죠? 되돌림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종가 확보했고 종가 확보했고 그럼 여기 종가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여기로의 공략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저항이 잡힌다라고 제가 체크를 해놨죠. 그러면 자 여기 공략 여부에서는 대응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왜냐면 여기 음봉으로 매도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대략 여기 근처에서부터는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서 따라가시면서 하시면 다시 자리를 줄 거예요. 그 자리는 어디냐? 여기, 여기, 여기에요. 근데 여기가 깨지고 갔으면 뭐죠? 내려오는 거예요. STP는 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뭐 해야 된다?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조건을 맞추려고 하면은 자 여기에 지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이 세 개의 지지를 순차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미 여러 차례 깨졌으니까 자, 여기로 올 개연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러면 상당히 깊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전체 추세는 202평이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추세 체크니까 지지 테스트니까 얘는 추세는 안 끊긴 거예요. 끊긴 게 아니에요. 이게 2022년도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2022년도에 하락을 마무리하는 한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사면은 당연히 이만큼 떨어지니까 큰 폭의 하락이 느껴지는데 추세는 이 하락 추세를 끊어내는 과정인 거죠. 끊는 과정이에요. 끊는 과정.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아직은 틀어진 게 앞서 보인다. 틀어진 건 없는데 그 움직임이 폭이 크니까 데미지가 큰 거예요. 그럼 지금은 두 가지 측면 얘기 드렸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제까지 움직임에서 2월의 상단 변곡 61.6원의 지지는 받고 있다. 그것도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로. 근데 3월 여기 구간에서 형성됐던 중요값들의 지지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데 여기서의 지금 현재 확정적 지지는 위로 피보나치 1.628 80.7원 그리고 구간 이탈 82.3원 그리고 피보나치 2 92.5원 그리고 구간 끝 5월의 구간 끝 96.1원 여기에 대한 공략 가능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깨진 상태에서 지금 위로 회복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기가 양봉 전환해서 올라가는 모습이면 얘는 리스크를 가진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손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손절하냐? 여기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예요. 그 부분들을 감안하고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장기적으로 뭘 해라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샀으면 모를지언정 여기는 지금 현재 그걸 언급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따라가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80원을 넘어가는 움직임에서는 매도하면서 따라가셔야 될 거다. 매도하면서 따라가라. 그리고 이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뭐다? 다시 지지 테스트가 나올 거다. 왜냐면 여기도 상단 변곡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여기도 지지가 깨졌기 때문에 밟고 가는지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으려고 다시 한번 더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대응한 가격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때 다시 접근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전체적인 STP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구간과 겹친다. 그래서 여타 알트보다는 강한 측면이 있다. 움직임은 강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지난 21년도에 만들어놨던 구간들이 확장으로 갈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구간 폭이 크다. 지금 구간 폭이 크다. 그걸 감안하고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단기, 중기 모두 다 뭐 나쁘진 않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P에서도 좋은 투자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